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 조그만 놀이터에 나왔습니다. 좀 답답하기도 해서요. 어제 드디어 오중전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간단한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약 1시간 반 동안 오중전회 결과에 대한 언론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와 질의 답변이 있었지만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질문, 정해진 답변이 있었죠. 이번 오중전회는 이전의 오중전회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번 오중전회 때에는 지도부, 높은 사람들의 인사가 발표가 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인사 발표가 없었죠. 오히려 이번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라는 엠바고가 언론들에게 배포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14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지만 상당히 모호한 내용 위주로 흘러서 국내외 기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지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GDP 성장률 목표도 제시되지가 않았으니까 말이죠. 이제 내년 전인대가 열릴 때까지 14차 5개년 계획은 구체화될 것이고 지금부터 수개월간 계속해서 이런 발표 저런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발표들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우선 그런 발표들을 소화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된 중국 공산당의 2035년 중기비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공산당의 두 개의 100년 목표가 있었죠. 하나는 기본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없애는, 모두 어느 정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샤오캉 사회의 건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목표였고요. 또 하나의 목표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계급 간의 갈등이 없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샤오캉 사회의 건설은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100년 목표인 아름다운 중국 사회의 건설에 대한 것은 2035년까지 기본적인 수준을 완성시키고 2050년에는 달성한다, 이렇게 일정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35년도 중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14차 5개년 계획 관련해서 이런저런 정책 발표가 나오면 먼저 2035년 중기 목표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그것과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 5개년 동안 수행이 될 정책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가 된 2035년까지의 중기 목표, 이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나라는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국력이 대폭 약진하고 경제 총량과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소득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며 핵심 기술은 중대한 돌파를 실현해서 새로운 국가 창조의 선두에 오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문장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국력, 그리고 경제총량, 1인당 소득, 이런 것들인 것이고 핵심 기술이 또 새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핵심 기술이 등장한 것은 최근 가열되고 있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를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력이나 과학기술력, 종합국력 같은 것은 전통적인 지표이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구체적인 숫자 목표 같은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다른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현대화된 경제체계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항상 하는 그런 상투적인 단어의 연결인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주의할 점이 새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공업화, 새로운 정보화, 새로운 도시화 농업의 현대화, 현대화된 경제체계, 이런 것들을 건설한다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공업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보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도시화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지금으로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왜 새로운 공업화, 왜 새로운 정보화, 왜 새로운 도시화가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들은 미국과의 충돌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한 것들이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세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업화나 정보화를 예전과 같은 맥락에서 실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될지는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달라질 것이라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공업화, 새로운 정보화, 새로운 도시화 농업의 현대화, 이것을 실현한다고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적으로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을 현대화하고 국민의 평등 참여와 평등한 발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며 기본적으로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건설한다. 전에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국은 아직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 와서 왜 법대로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실없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하면 중국에서 겪는 많은 부분이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2035년에는 법치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기본이라는 뜻은 100%가 아니라 얼추 그 근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중국이 법치 수준이 얼추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까지는 당연히 그런 얼추 법치국가가 되는 수준으로 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 문화강국, 교육강국, 인재강국, 스포츠강국, 건전한 중국을 건설함으로써 국민성이나 사회 문명의 수준이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고 국가의 문화 소프트 파워가 현저히 증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장은 상당히 신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중국의 국가 목표 수준으로 스포츠라든가 문화 같은 것이 등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단어들이 국가의 중대한 비전 목표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것이 등장하게 됐는가? 물론 이유가 많습니다. 중국의 문화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는 것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고 그 하나하나의 단어를 보면 다 당연히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의 해석은 중국의 내순환 경제의 추진과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앞으로 추진할 내순환 경제에서는 내수, 소비 이것을 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제조업 그리고 유통 이런 것만으로는 내수 진작이 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중점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지만 투자를 하면 효과가 상당히 커질 그런 내수 산업 이게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등장한 것이 문화사업, 스포츠 산업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갑자기 전국에 1000개의 스포츠 센터를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배경에도 이런 생각이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녹색 생산 생활 방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돼서 탄소 배출이 피크에 달한 후 안정적으로 강화하고 생태 환경도 근본적으로 호전이 되어서 아름다운 중국 건설 목표를 기본 실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기본 실현이니까 100% 실현은 아니고 얼추 실현하는 거죠.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생태 환경을 가꾸고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 생태 환경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두 가지 큰 국가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지표가 환경 생태 지표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지금처럼 중국과 미국이 충돌해 나가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해양 봉쇄 같은 그런 적극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중국 공산당은 이미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계획을 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에너지 안보상으로 보면 수입을 해야 되는 에너지,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국가 안보상으로는 큰 약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중국 구현을 위한 목적에서든 에너지 안보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서든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그 이면으로는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를 개발하고 확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대외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국제경제협력에 참여하고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현저하게 강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그 안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하나는 대외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경제협력에 참여하거나 경쟁 우위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대외 경쟁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한다는 것은 뒤에 숨어 있는 말은 미국과의 경제 분리가 일어날 때를 대비하면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달러 경제권에서 독립적인 새로운 글로벌 경제권을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 진입해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보여질 것이죠. 이것을 대외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이 과정에서 두 개의 글로벌 경제권, 하나는 친중국적인 경제권, 하나는 반중국적인 경제권. 그래서 친중국적인 경제권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에 참여할 것이고, 반중국적인 경제권에 대해서는 경쟁 우위를 현저하게 강화해 나가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중진국 수준에 이르고 중위소득 집단이 현저히 확대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불균형을 없애고 도농발전 격차와 주민생활 수준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내순환 경제 정책을 통해서 주로 국내 소비를 통해서 경제를 이끌고자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중위소득 집단이 현저히 확대하게 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균 소득, 평균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이 내순환 경제의 이론적 근거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소비가 미국의 4분의 1 수준만 된다면 총량으로는 미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선다는 그런 계산이 있죠. 그리고 도농발전 격차와 주민생활 수준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도 사실은 여기 숨어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농촌의 도시화 정책에 관한 것인데요. 앞에서도 도시화 농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농촌의 도시화라는 정책을 수행했었습니다. 그 정책의 결과는 농촌 지역이 도시로 행정적으로 바뀌는 것이었죠. 물론 도시가 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개발을 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방향이 도농 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도시와 같은 생활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농촌, 이런 방식으로 정책의 초점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농촌의 토지 개발이라는 큰 소리로 밖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정책인 이런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의 중국의 지방정부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죠. 그리고 이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토지를 제공해서 목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공할 만한 토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농촌의 토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같은 목적으로 수차례 정책이 시행이 됐지만 하나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주의해서 관찰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평안중국 건설은 더욱 높은 수준에 이르르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기본이죠. 먼저 평안중국 건설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몇 달 전에 시진핑 주석이 평안중국 건설 소조라는 것을 결성했다는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정법위 서기, 공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 무장경찰에서 제일 높은 사람, 법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 감찰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다시 말해서 국가 공권력, 국가 무력을 가진 모든 조직의 수장들이 모인 조직이 평안중국 건설 소조였습니다. 그렇다면 평안중국 건설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중국의 치안 수준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외부로는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한다고 한 것입니다. 왜 기본 실현일까요? 2035년씩이나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군대 현대화의 기준이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의 군대 수준과 맞춰야 하니까요. 현재의 인민해방군의 수준은 미군과 비교한다면 차이가 크죠. 그래서 2035년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얼추 미군과 유사한 수준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여건은 더욱 좋아지고 모두가 발전해서 전체 인민이 함께 부유해져서 더욱 뚜렷하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한다. 이 말로 이 2035년 중기 비전의 말미를 장식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점이 함께 모두 다 같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현재에 있는 빈부의 격차, 소득의 격차,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오중전회에서 인사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은 시진핑 주석 그룹의 권력이 더 강화되었거나 또는 최소한 지금까지의 수준은 유지한다고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2035년 중기 비전까지도 시진핑 그룹의 리더십이
지속된다고 볼 때 과연 얼마나 이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함은 이제 구체화될 14차 5개년 계획에서 어떤 정책들이 수립되는가를 봄으로써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